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푸른 바다가 넘실대며 더위에 지친 우리를 유혹하는 삼척 맹방해변. 그런데 오늘은 보다 특별한 뭔가를 즐기려는 이들로 물반 사람반입니다. 바로 바다 수영을 즐기려고 오늘만을 기다린 사람들. 우리 이사부 장군이 삼척 5분항 출항지를 기념하고 또 저희가 기억하고 그런 의미에서 전국 이사부 장군 바다 수영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신라 장군 이사부의 개척 정신과 어를 이어받고 동해안의 아름다운 절경을 온몸으로 만끽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참가자들. 어떻게 참가하시게 되셨어요? 수영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그 삼척에 이제 2016년도에 한번 참석했는데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름 휴가 겸 같이 왔습니다. 바다 수영은 많이 참여하세요? 한 종종 참여하는데 코로나 때는 못하고 이제 풀리고 좀 다시 수영하면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삼각산 수영동호회라고 하고요. 한 30명 정도 회원 참여했습니다. 어제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주시고 들떠서 오시고 바다 수영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도 한 10분 이상 있어서 그런 분들도 아주 잠도 못 주시고 기대 많이 하고 오셨죠. 뭐 올 때도 버스에서도 같이 다 얘기했지만 오는 순간부터 서울에 올라가는 때까지 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지금 현재 상태가 해무가 많이 껴가지고 구조선이 지금 나오질 못해가지고 아직 경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경기가 안 되죠. 구조선이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경기 시작 전에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늘에는 드론까지 등장. 수영 대회에 드론이 왜 나타났을까요? 알고 보면 드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네요. 이번 이제 수영대회 관련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저희가 드론으로 사람들 감시하면서 촬영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익수자가 발생하면은 구조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드론 팀에서 나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 3인방 발견.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마포 철인클럽에서 왔습니다. 네, 여기 처음 참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러 번 참가를 했는데 계속 코로나다 뭐다 못했는데 요번에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참여하시는 거 어떠세요? 감기가 무량하고요. 꼭 수영을 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파도가 많이 안 차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물에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예, 물맛이 아주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바다 물맛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꼭 완주해서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뭐 드시고 계세요? 저 김밥 먹고 있어요, 김밥. 아니, 수영대회 앞두고 그렇게 드셔도 되나요? 원래 8시 반에 시작 예정이었는데 오늘 해무가 너무 심해서 10시로 미뤄졌거든요. 제가 아까 아침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이면 먹어도 되겠다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는 안 먹을 거예요. 조금만. 바다 수영은 많이 참가해 보셨어요? 요번이 처음 참석입니다. 뭐 걱정되거나 그러신 거 없어요? 걱정 많이 돼요. 제가 연습을 해보긴 했는데 그때는 핀을 끼고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핀을 없이 경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걱정되는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첫 대회를 참석한 거고 저희 수영장 클럽 회원분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대회가 저한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해무만 그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어느새 사라진 해무. 구조선이 도착하고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1경기 경쟁 선수분들은 경기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시작 전 가장 중요한 시간. 준비 운동도 확실히 합니다. 헛둘 1000명이 넘게 함께한 자리.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주 여부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입수 전 술은 절대 안 됩니다. 드디어 만반의 준비가 끝이 났다. 드디어 출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410명이 참가했는데요.
총 15경기가 경쟁과 비경쟁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이사부 장군배 바다수영대회. 전국의 수많은 수영인들이 꼭 한번 참가하고 싶어하는 대회로 인기가 많다네요. 지금은 1km 부문 시합이 펼쳐지는 중. 1km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 골인 지점으로 이동하는 코스입니다. 개인 속도를 내는 경기로 가장 빨리 들어오는 순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시상할 예정. 오늘만을 기다려온 참가자들은 자신의 최고 기량을 마음껏 뽐낸 뒤 드디어 골인 지점에 도착.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힘들지 않았습니다. 좀 살살하려고. 어땠나요? 아니, 아침에 해무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제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삼척에서 많은 경기가 열려서 전국에 계신 이제 수영인들이 삼척을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네요. 삼척 너무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삼척 좋습니다. 매번 한 3번 정도 여기 왔었는데 아침에 안개가 껴가지고 못할까봐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좋아져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픈워터가 매년 여름에 이렇게 크게 잘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 동호인 분들이 이렇게 건전하게 다 서로 응원하면서 할 수 있으면 더 저도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에 경기 여러분, 빠른 진행을 위해서 시상대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1위 경쟁 5위 최지수. 사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던 주최 측. 준비하는 입장에선 날씨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대회를 치르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이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 마음에 또 짐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다행히 날씨가 도와줘서 모두들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삼척 이사부 장군 바다수영 대회가 전국 최고의 수영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동호 회원 여러분들 삼척 청정 해변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을 불태운 바다수영에 짜릿한 승부의 세계를 경험한 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터. 탁 트인 공간감 그리고 이게 넘실거리는 파도 그 느낌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과 합일되는 느낌? 제주도도 가보고 동해안, 서해안 다 가봤는데 비 올 때 수영할 때도 좋고 석양이 질 때도 좋고 아침, 저녁 항상 이렇게 자연과 합일되는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강보다도 이게 바다에서 하는 그 오픈워터의 그 부력, 그 바다가 주는 그 부력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정말 시원하고 그리고 이 드넓은 해변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눈으로만 감상해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바다라지만 파도에 온몸을 맡긴 채 자연과 하나 되는 최고의 순간. 맑은 햇살과 신선한 공기 그리고 깨끗한 동해바다가 그립다면 삼척에서 펼쳐지는 이사부 장군배 바다수영대회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예술에 끊임없는 도전이 펼쳐졌습니다. 꼬마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든 이야기극의 무대가 도서관이네요. 일상 속으로 찾아온 예술. 도서관뿐만 아니라 교회, 극장 등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다양하고 새로운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수준 높은 공연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준 춘천공연 예술제 소개합니다. 예술 공연을 만나러 간 곳은 춘천의 한 어린이 도서관. 조용할 줄 알았던 도서관은 꽤 분주한 모습인데요. 책장을 왜 다 치우고 계실까요? 오늘 공연팀이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그 공연 관련해서 셋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공연 예술이 이 공간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그 공연의 취지이고요. 바로 이곳이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이 펼쳐질 무대.
안녕하세요. 저희 팀 이름은 창작극단 이야기 양동이고요. 주로 동화책이나 이야기들로 공연을 만들어서 이렇게 순회 공연도 다니고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 담작은 도서관은 좀 더 자유로운 느낌들이 나서 공연에 지금 특성이 되게 따뜻함이나 이런 자유로움이 같이 섞여 있어서 되게 잘 어울리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공연은 다양한 악기들과 함께 한다는데요. 콘서티나라는 악기고요. 약간 아코디언의 원형이 되는 악기예요. 되게 고대 아코디언 같은 느낌인데 장난감인데 빗소리 같은 걸 낼 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동화책을 원작으로 노래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이라고 합니다. 공연을 앞두고 모여드는 꼬마 관객들, 책 보러 왔다가 공연까지 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생활 속에 예술이 녹아있네요. 네가 담은 거야? 아니, 처음부터 있었어. 오, 그럼? 저희 이번 공연은 아기 여우가 일주일 동안 갖고 싶어하는 노란 양동이에 대한 이야기고 일주일 동안 이 노란 양동이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담겨진 작품.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관객과 함께하는 공연이었는데요. 사과! 먹을래? 먹을래? 공연에 집중하면서 함께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즐겁게 즐기는 사이 연극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기대를 막 하진 않았는데 보고 나니까 재밌었어요. 그 양동이에 귀 붙여가지고 한 게 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슬플 때도 있었고 재밌을 때도 있었어요. 여우가 노랑 양동이를 갖고 싶었는데 요랑 양동이는 바람 때문에 멀리 날아간 거예요. 아이들이 책과 관련된 멋진 공연을 보면서 좀 더 문화생활을 더 잘하고 책도 좋아하고 살아가는 친구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가와 시민이 연결되는 곳 축제극장 몸짓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일찍부터 대기실에서 몸을 풀고 있는 현대무용팀.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풀어야 한다는데요. 와서 테크 리허설 하면서 동선 조금 맞춰보고 조금 쉬면서 이제 메이크업하고 뭐 의상도 입고 안 됐던 거 조금 이야기 나누면서 공연 전 마지막 리허설. 본 공연처럼 설레는 마음도 비슷한데요. 의상도 특이하네요. 살짝 저는 사람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고 그냥 어떤 물체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흘러가는 물체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광택 조금 나는 반짝거리는 소재랑 여기 보시면 안에 살 색깔 이렇게 덧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각적으로 살짝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아지랑이처럼 보이지 않을까 해서 조금 망사 소재 이렇게 다 가리는 의상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메이크업을 수정하고 무대로 나가기 전 힘차게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이 힘 빠지는 파이팅은 뭐죠? 몸에 힘을 줘. 정말 이렇게 해서 몸에 힘을 빼서 긴장 풀고. 드디어 시작된 리허설 공연. 음악과 조명 속에서 마치 어떤 물체인 듯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음악에 맞춰 온몸으로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는데요. 작품 촘촘하게는 제가 삶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이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서 단단한 내면을 가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탄탄하면서도 유연한 소재인 면에 대입을 해서 모이고 엮이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단단해지는 작품입니다.
리허설인데도 불구하고 공연장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음악 공연이 펼쳐지는 곳은 춘천의 한 교회. 아니 그런데 여기 교회 맞아요? 마치 재즈 클럽에 온 것 같은데요. 올해 춘천 공연예술제는 축제극장 몸짓, 성암교회, 그리고 담작은 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아주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일상의 공간에서 시민들과 가까이 보여드리는 축제가 되자 하는 저희의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보던 신성한 교회가 힙한 재즈 클럽으로 변신했습니다. 춘천공연예술제 감독님들 대단하신데요. 어느새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와 음향 장비들이 세팅되고 공연을 보기 위한 관객들까지 입장. 어느새 관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몽환적인 사운드가 인상적인 오헬렌 팀의 공연. 어느새 빠져드는 신비한 매력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관객과 함께 만드는 실험적인 무대. 너무 흥겹고 재밌어요. 이게 그냥 느낌 속하고 관객 속하고 무너져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실험인 것 같아요. 파리 뒷골목 재즈 클럽에 온 듯 샹송 무대까지 귀가 아주 호강합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에 어떤 공연장에 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예술을 보고 그냥 마음이 좀 시원해져서 돌아가시는 그런 기분으로 나들이 하는 기분으로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예, 저희 축제가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음악으로, 이야기로 예술은 어느새 우리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요.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각자의 열정을 불태웠던 2024 춘천공연예술제, 내년에도 기대할게요. 너무 좋다. 밖에 나오니까 공기도 좋고 이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외롭다. 맞다. 내 가족.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친숙한 존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얼굴이 좋으시네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의 안위를 묻는 친숙한 사이죠. 금씨 잘 지냈어요? 다가구 가정뿐 아니라 혼자 사는 1인 가구에도 다문화 가정에도 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영월 주민들을 위한 공간 영월군 가족센터인데요. 또 하나의 가족으로 불리는 친숙한 공간으로 함께 가봅니다. 바삐 달리고 달려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영월군에 단 하나 있는 영월군 가족센터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열띤 강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요.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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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네, 가수의 노래, 가수의 노래. 다문화 가정 2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이 진행 중인데요. 저녁부터 한국말 공부했어요. 저는 매일 화이팅 공부해요. 들어볼래요? 들어볼래요? 네, 우리 발음. 남편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중국어 말을 해요. 아기 유치원하는 친구들 한국말 말을 해요. 이처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혼 이민 여성들 모두 열심히 한국어를 배웁니다.
다리가 아픈데 여기 잠깐 앉을래요? 네, 저도 다리가 아파요. 네. 여기가 왔을 때 옛날에는 집에만 있어서 이렇게 근데 지금 다 문화가 배워서 친구들이 많이 튀었어요. 그래서 가족처럼 됐어요. 가정에 남편도 있고 뭐 시댁 식구들도 있지만 언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와서 오면은 모든 친구 비슷한 그런 입장이잖아요. 서로 공감을 잘해요. 그리고 나누고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여기서의 서로 공동체적인 어떤 가족이 이제는 한국어 수업을 넘어서 가족센터에서 든든한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드는 중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지 2달밖에 안 된 음흥 씨에게도 가족센터는 한국어가 맺어준 가족과 같은데요. Thì cũng như coi như là gia đình của mình, tất cả mọi người đến đây đều là học tiếng Hàn với nhau thì coi như là gia đình. Các nước như là Philippines, Campuchia, Trung Quốc thì tất cả coi như là một gia đình. 언니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 틀렸어요. 그냥 여기 와서 같이 한국말은 공부해요. 한국말은 같이 통화해요. 이렇게 가족처럼.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듯 서로의 가족이 된 셈이죠. 저 한국말 못해서 많이 시켜주고 많이 도와주고 근데 애기 나서 애기도 같이 많이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그래서 잘했어요. 네.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부부 상담이나 아동 지원 등 가정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영월군 가족센터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가족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월군 가족센터가 이전 개소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자랑 좀 해주셔야죠. 영월군에는 키즈 카페나 실내 놀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개소를 하면서 영월의 아동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센터 1층 전체를 실내 놀이터로 만들어 키즈 카페 못지않게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덕분에 이곳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뛰어노는 아이들 사이로 더 신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니 왜 제가 어릴 때 이런 게 없었었나요? 너무 재밌다. 저도 이렇게 재밌는데 아이들에겐 놀이동산 안 부럽겠죠? 얼마나 열심히 놀았으면 이렇게 땀나는 것 좀 보세요. 이렇게 네, 더운데도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새로운 놀이터가 생기니까 기분이 어때요? 엄청 좋아요. 그리고 엄청 여기가 재미있어요. 가족센터 애들이랑 가족이랑 노는 거랑 책 보는 거랑 클라이밍 이제 4층 놀이터 이런 게 있어서 좋아요. 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장난감인데요. 이 많은 장난감을 대여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연회비를 내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 회원가입은 여기 영월군에 주소를 둔 미취학 아동 가정이나 아니면 그 영월군에 직장을 다니시는 가정 그리고 영월군에 조부모님이 사시는 가정은 다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근데 장난감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겠어요. 네, 제가 산타 할아버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하고 나가지고 보람 느껴요, 그럴 때. 실제로 여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할까요? 한 달 평균 대여는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 되고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대 2개의 장난감 혹은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는데요. 장난감은 15일, 육아용품은 최대 3개월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여료 1,000원이고요. 2주 사용하시고 8월 26일 반납이세요. 아, 저 부럽네요. 따님이 두 분이신가 봐요. 네, 딸 둘 있고 밑으로 아들이 또 둘 있습니다. 애국자시네요. 아, 네. 그냥 아내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럼 정말 장난감을 빌려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예. 네. 첫째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친구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8년 이상 지금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금방 질리거든요. 모든 장난감들. 그래서 빌리는 게 한 가정에는 정말 큰 세이브가 된다. 이 말씀 꼭. 한철 지나면 쓸 일 없지만 가격도 상당한 육아용품들. 그러나 시기에 맞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인데요. 장난감 대여와 육아용품 대여로 가족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죠. 또 이제 아기 침대랑 젖병 소독기 빌려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100일 지나면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곳에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 덕분에 자연스럽게 부모들끼리도 커뮤니티가 형성돼 돌봄 품앗이나 공동 육아 효과도 거둘 수 있는데요. 진짜 여기 영월 엄마들이 다 모였다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 오면 친구들 다 만나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함께해 온 가족이 행복한 공간. 영월군 가족센터에 여러분도 한번 방문해보면 어떨까요? 부모와 아이들의 새로운 거점, 중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월군 가족센터 많이 따라오세요. 아니 오픈 주방처럼 보이는 이 교실에서 요리를 한다고요? 이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음료를 선보이는 데 이어 빵을 만들기까지. 과연 이 학교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고성군 토성면에 자리한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1954년에 문을 열었으니 70년이란 역사를 지닌 학교죠. 다양한 식재료는 기본에 주방까지 갖춰진 교실. 우리는 이 수업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지금 무슨 수업 하고 있어요? 저희 오늘 제과 수업으로 브라우니 만들기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 이곳은 특성화 고등학교. 그러니 이런 요리 수업은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누구나 매일 만날 만큼 이 학교에선 낯설지 않은 풍경인데요.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는 조리과학과, 그다음 자동차 산업과, 카페 훌라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조리과학과는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학과로 지정이 되어 지원을 많이 받아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딸 수 있는 산업기사 자격증과 여러 가지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과와 카페 훌라학과에서도 각각 학과의 특성에 맞춰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학생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생각보다 빨리 구워지기 때문에 현민이가 저기 앞에 서서 얘 계속 체크해줘야 돼. 꼼꼼한 설명과 함께 진행되는 제과 제빵 수업. 다 소수 지도를 치네요. 네, 왜냐면 저희가 맞춤형으로 1대1로 하다 보니까 다 이제 1대1로 해주고 있습니다. 오븐에서 앞으로 30분 후 과연 어떤 브라우니가 탄생할까요? 그 시각 2층 한식 조리실에선 요리 실습이 한창입니다. 이제 온도가 한 56에도 57도가 미분되어진 거거든요. 이제 오븐으로 한 2, 3분. 여기도 마치 선생님처럼 알려주는데요. 방금 빨간 스카프 내신 분이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1학년. 1학년 학생이에요? 네. 본인은 몇 학년이에요? 저는 3학년. 근데 1학년 학생한테 지도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못 와가지고 미리 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수업 내용을 이제 전달받은 거네요? 네, 전달받아요. 그렇구나. 무슨 수업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 요리조리 동아리라고 있는데 방과 후 정도의 수업이라고 생각하면은 돼요. 동아리 수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뜨거운 학구열. 나 거기서 한 바퀴 거기서 돌리면서 나 돌리는 걸 좀 못하겠어. 원래 이렇게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 친구가? 좀 하긴 하는데 원래 이렇게 의견 내면서 같이 하는 게 저희가 잘 맞는 거라서. 지금 만든 건 뭐예요? 이게 버섯 된장 파스타인데 그냥 파스타는 약간 식상해서 제가 버섯 된장 파스타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로 해볼까 해서 어제 만들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비주얼도 괜찮아가지고. 아이들의 꿈과 열정으로 완성되는 요리들. 저보다 아이들이 먼저 뭘 이런저런 거 하고 싶다고 가져오면은 제가 같이 해주면서 좀 고려할 점들은 또 고칠 점들은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는 어떨까요? 일산에 살다가 제가 요리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요리 고등학교를 좀 찾아보다가 여기 동강산업과학고등학교가 좀 저희 동아리 같은 것도 그렇고 방과 후 시스템 자체가 되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자격증 같은 거 품목 배우고 좀 열심히 실습하는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학교 생활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동아리가 또 있다는데요. 대과 동아리도 있고 식음료 동아리도 있는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요 옆에 바리스타실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카페처럼 운영하는 바리스타실엔 식음료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135명인데 동아리는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이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교실 역시 뭔가를 만드느라 분주한데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생과일 노날콜 하이볼이라고 그 시중에서 파는 그 생과일 하이볼을 이제 노날콜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청량한 이 음료는 버터플라이 티라는 건데요. 고성의 아야진 바다에 행사했습니다. 직접 개발한 칵테일인가요? 코발트 블루빛 위에 허브를 올려 마무리해주는 센스. 저희는 식음료 창업 동아리 르프티 카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카페에서 파는 음료를 따라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레시피를 개발해서 만들어보고 평가를 하면서 상품화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레시피 개발에 쏟은 정성만 무려 한 달 이상. 여기에 몇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드디어 음료가 완성됐는데요. 그라데이션이 포인트인 이 음료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 음료는 또 뭐죠? 이건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오로라 프라페라는 음료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라데이션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비율이 잘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네요. 괜찮아요. 시행착오는 누구든 있는 법. 지난 6월 여름 시즌용 6가지 음료에 이어 올 가을에 선보일 메뉴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진짜 카페같이 홍보물들이 있네요. 이 사진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1차 교내 카페 운영했던 사진들인데요.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던 홍보물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네. 그럼 저기 짜디짠 팥 양갱은 되게 메뉴가 특이해 보이는데 누가 만든 거예요? 이 메뉴는 이 두 친구들이 함께 만든 메뉴입니다.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이 메뉴는? 저희가 이제 어른들을 대상해서 만드는 카페이기 때문에 그냥 팥을 팔기에는 너무 식상해서 단짠단짠을 조화를 해서 그런 팥양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직접 맛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때요? 입맛에 잘 맞아요? 네, 저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은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2023 코리아 월드푸드 챔피언십에 출전해 디저트 부문 한 팀과 코스 조리 부문에서 두 팀이 금상을 받는 등 조리과학과 출전 학생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마치 바텐더처럼 쉐이킹에도 일가견이 있는데요. 방금 뭐 만든 거예요?
칵테일 중에 코스모폴리탄 레시피를 참고해서 자몽 주스, 크랜베리 주스, 레몬 주스를 넣고 쉐이킹을 해서 만든 무알콜 칵테일입니다. 앞으로 창업 생각이 있어요? 네, 제 꿈은 아침에는 카페를 하고 밤에는 바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생각해둔 가게 이름 있어요? 아마 제 이름이 노을이니까 선셋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독 커피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쓸 원두는 니카가라에서 온 이제 핑카엘 프린시페 자바 허니라는 원두 쓸 거고요. 도징은 한 20g 정도 했습니다.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원두 그람수를 맞추는 이유가 있어요? 이 원두가 가진 향을 최대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원두 그람수까지 잘 맞추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핸드들이 커피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창업할 생각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창업을 이제 처음에는 작은 가게이겠지만 이제 저는 전주현 바리스타님을 보고 수출과 수입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엔 음료 개발에만 집중했다면 올해부턴 창업 교육까지 추가했는데요. 아이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음료를 상품화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홍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꿈인 창업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완성한 새로운 음료를 다 함께 시음해 볼 시간. 맛이 어떠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바다 해변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마시면서 바다 맛을 느꼈습니다. 간판이 아닌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요즘. 자신의 적성에 맞는 특성화과를 선택한 학생들. 다양한 요리 수업을 통해 배우고 또 동아리 활동을 통해 레시피 개발도 함께 하는데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요리 연습과 메뉴 개발에도 매진해 왔습니다. 오늘도 자신만의 레시피를 완성하며 내 꿈을 현실로. 우리의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진 세상에선 손기록을 뒤처진 옛 방식이라고 합니다. 느리고 비효율적이라 여겨지는 것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종이를 찾고 펜을 잡습니다. 편리함을 이기는 즐거움의 힘, 그 작은 행복을 만나봅니다. It's 9 o'clock on a Saturday. 춘천시 교동의 한 문구점. 이곳은 여느 문구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양한 종류의 노트가 진열되어 있다는 건 똑같지만 자세히 보니 한 땀 한 땀 손수 제작한 느낌이 물씬. 여긴 어떤 곳인가요? 기록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구 상품을 제작을 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일기를 써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7년 넘게 일기를 쓰고 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사실 노트에 관심이 많아졌고 지역 내에 또 이런 문구점이 없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표지를 만드는가 하면 일상 속 경험을 통해 아이디어 넘치는 노트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좋아하는 문구를 직접 만드는 경지에까지 올랐는데요. 직접 그린 표지 디자인을 인쇄할 때에도 최대한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합니다. 감성 물씬 풍기는 실크 스크린 작업. 말 그대로 진짜 핸드메이드네요. 미세한 어긋남조차 개성이 되는 것이 수작업의 매력이겠죠? 영어로 You will find your way by writing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제가 뭔가 생각도 조금 정리가 되고 그전에는 사실 좋아하는 게 뚜렷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내가 노트를 좋아하고 뭔가 적는 거를 좋아한다는 걸 좀 알게 됐거든요. 이제 노트를 쓰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뭔가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슬로건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노트 만들기 클래스도 운영하는데요. 이런 기회 놓칠 수 없지. 제작진 도전!
사과 노트를 만들 건데요. 이거 내지랑 표지는 아까 프린트한 걸로 하고 내지는 제가 준비한 걸로 해서 이거 본폴더 도구를 이용하면 좋거든요. 오랜만에 종이 만지는 재미에 푹 빠진 PD들. 뭐야, 편집할 때보다 더 열중하는 것 같은데? 꾹꾹 내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야무지게 접고 송곳으로 바느질할 구멍도 뚫어줍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 났는데 그 달력 찢어가지고 공책 만들고 이랬던 거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노트 하나가 왜 이렇게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걸까요? 처음에 시작은 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일들을 적기 위함이었었는데 이제는 점차 좀 더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기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면서 느낀 건데 쓰다 보니까 다 이제 노트가 끝났을 때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는 뭔가 자신만의 책을 한 권 만드는 거랑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 삶의 이정표가 돼주는 나의 이야기. 문고점은 미래의 기록들을 출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춘천시 효자동으로 가봅니다. 이곳에서도 수제 노트와 메모지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바다와 구름, 배 디자인이 특히 많이 보이네요. 삶은 파도, 우리는 돛담배라면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뭐 디자인도 하고 커뮤니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항해라는 게 이렇게 돛담배를 타고 여기저기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모험을 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취적이고 나의 삶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힘 있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브랜드 전체적으로 주고 싶어서 거침없이 자유롭게 라는 슬로건을 만들게 된 거예요. 선 하나를 그리더라도 자신만의 스토리와 메시지를 담아 디자인한다는 사장님. 많은 고민과 연구가 엿보이는데요. 요즘은 어떤 디자인을 고안 중인가요? 이거 약간 신제품 스폰데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지금은 춘천을 소재로 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을 마치면 표지를 인쇄하고 내지를 직접 재단해 재봉틀로 바인딩합니다. 어린 시절 화가를 꿈꿨던 사장님에게 문구점은 곧 꿈을 이뤄주는 공간. 제가 남들한테 그 속 얘기를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닌데 또 생각도 많고 뭔가 감각적으로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속에 항상 뭐가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표출하는 창구가 일기였고 또 쓰다 보니까 표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라던가 그 느낀 것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점점점 쓰면 쓸수록 체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 체계화가 삶을 되게 윤택하게 하더라고요. 손님들도 그 마음에 공감하는 걸까요? 스마트한 시대에도 여전히 노트를 찾아옵니다. 타자 치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쓰니까 더 좀 기억이 많이 남고 감정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네. 타자를 치는 거는 조금 딱딱하잖아요. 근데 손기록을 쓰다 보면 그때 느꼈던 감정이 약간 손기록에 녹는 것 같아요. 좀 화가 나거나 그러면 막 이렇게 써지는데 기분이 좋거나 그러면은 글씨도 반듯반듯해지고 약간 귀여워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되면 이곳은 손기록 아지트가 됩니다. 정기적인 독서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각자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며 생각을 기록하는데요. 손기록을 하면서 더욱 저만의 그런 색깔들을 글로 종이에다 적어가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거,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 언젠가 됐든 그거를 그 노트를 펼쳐봤을 적에 그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기분이었을지 다시 한번 되뇌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추억거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디지털 기기로 작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디지털이라고 하면 하나의 또 가상 세계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딱 현실로 돌아오면은
뭔가 되게 몽롱하고 좀 멍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 그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손기록을 하면 그 기록에 막 몰두해 있다가 딱 깨어나도 여전히 현실인 느낌이 들고 현실이 더 단단해진 느낌?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가상이 아니고 여기잖아요, 현실. 그러니까 손기록을 통해 현실의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더 구체화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전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손기록 좋아해요. 손끝을 통한 가장 직접적인 표출. 우리는 손기록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해 갑니다. 때론 느리고 번거롭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손기록. 지금 당신의 노트에는 어떤 기록이 담기고 있나요?